얼마 전 80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아버지와 한 집에 살던 차남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집과 토지 등 대부분의 재산을 차남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셨던 건데요. 유언장에서 빠진 장남과 막내딸은 유언장을 믿을 수 없다며 가짜라고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이름 대신 아버지의 아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장남과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아호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이름이 아닌 아호가 적힌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차남은 아버지가 한학과 서예에 조예가 깊으셨다면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맞다고 하는데요. 부친의 자필 유언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삼남매. 과연 유언자의 이름이 아닌 아호가 적힌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 얼마 전 돌아가신 80대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삼남매의 사연인데요. 사연을 자세히 소개를 해보죠. 네, 이게 안타까운 삼남매입니다. 지금 의뢰인은 차남이에요.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은 결혼한 이후에 도회지에 나가서 살았고 직장 생활을 했고 그리고 형수도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로 살았어요. 이 차남이 고향에 남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계속 모셨습니다. 막내딸도 이제 출가를 했죠. 그런데 4년 전에 어머니는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바로 최근에 건강하시던 아버님이 연세가 80대에도 건강하셨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자필 유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유언장의 내용이 10년간 부모를 모셨던 차남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준다. 하지만 이제 이 장남과 또 막내딸에게 유산을 안 남긴 건 아니에요. 작지만 이 장남목과 막내딸의 목도 유산은 남겼습니다. 네. 행동심리학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의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차남에게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물려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아버지는 아마 이제 이 시대의 아버님들 대개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이 잘 되려면 장남이 잘 돼야 돼. 보통 장남에게 주는데. 장남 선호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남이 기둥이라면서 장남한테 특별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평소에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서울로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 보내가지고 공부시켰고 또 결혼할 때 장남이 결혼할 때도 아파트도 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남은 좋은 직장도 얻었고 그다음에 그 직장에서 만난 부유한 집 그 여성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섭섭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남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현재 나를 모시고 있는 이 차남은 내가 그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해주지도 못했다는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차남이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낳아주시고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차남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차남이 엄청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차남에게만 몰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줬다고 하지만 그런데 막상 장남하고 이 막내딸은 지금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썼을 리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그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색이잖아요. 인색. 장남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장남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인색, 정도 없다, 비전까지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유언장을 막상 보니까 아버지 이름은 없었다면서요? 네, 원래 유언장에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름은 없는데 목애라는 그 아버지의 호가 있는 겁니다. 화목할 목자에 사랑 애자가 딱 정긴 아버지의 아호가 있는 건데요. 근데 장남하고 막내딸은 난 그런 아호 들어본 적도 없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분명 유언장 조작됐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법대로 나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 아우의 그 아버님의 평소의 생각이 있네요. 화목할 목자의 사랑의 자인데 장남이 그런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했기 때문에 유언장에 재산을 차남에게 남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우가 적힌 유언장은 좀 처음 보는 네. 것 같아요. 사건 마당에서 첫 사례라고 저도 지금 그러니까요.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버님의 경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어요. 4년 전에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잃고 상심한 이 아버지가 1년간은 두문불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도 있는데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문화센터를 좀 나오세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그냥 한가진 시간에 문화센터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서예에 흠뻑 빠지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그런데 서예가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예를 깊이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한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쓰는 걸 넘어서 이제 그야말로 한문에 또 빠져드는 한학까지도 하면서 선생님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작품전도 하고 예, 예. 이제 회원들이 함께하는 작품전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센터의 같은 서예반 클래스에 회원들은 다 목애라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호를 이제 목애라고 지어서 쓴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목애가 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아호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회원들, 뭐 이 아들, 증인들이 주변에 또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우로 유언장을 남긴 첫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제 사연 보내주신 차남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볼까요? 부친께서 유언장에 이름 대신 쓰신 아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부친의 아우를 아는 사람이 저뿐인데 증인의 효과가 있나요? 첫 번째부터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죠. 이게 이제 자필로 쓴 유언장에 관한 예. 거잖아요. 근데 자필로 쓴 유언장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본으로 써야 되는데 몇 가지 꼭 틀리면 안 될 부분이 날짜라든가 주소 같은 경우는 꼭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근데 날짜나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날짜는 가장 최신의 것,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 썼는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써야 되고, 네. 대신 이제 누구 생일날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주소는 어디 사는 누군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일에는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는 누군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걸 기초로 했을 때 유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만 확실하게 된다면 이름은 누구 이름을 쓰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별명을 쓰든 연예인들 같은 예명을 쓰든 호를 쓰든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정확히 얘가 지금 JTBC 있는 주소를 딱 쓴 다음에 예. 그다음에 거기 있는 누구라고 쓰면 아, 그 사람 맞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성명이 아니라 아호, 예명, 별명 아무거나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유언장이라고 하는데 유언의 나오고 내용, 있죠. 차남에게 전 재산을 준다. 예를 들면 네. 그런 다음에 날짜와 주소를 쓰고 이름은 본인의 본명이 아닌 아우라든가 별명을 써도 상관이 없다. 가능합니다. 지금 유언장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쓰면 아주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타이핑을 치면 안 돼요. 저건 워드 자필 프로세서 유언증. 작성하면 안 되고요. 자필로 직접 작성을 하되 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뭐 이런 거는 유언 유지 같은 거지 법적인 의미 있는 유언의 효과는 있는 게 아니고요. 재산 처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자필로 쓰면서 주소하고 성명 또 날짜 이렇게 기재를 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아호 그 부분입니다. 이 아호가 남들이 봐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아호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장동건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남들이 봐도 그걸 알 수 있는 별명이나 아호를 썼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데,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를 썼을 때는 그는 유언장이 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장동건보다 인간 박지원이 더 매력적이다. 감사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봤는데, 근데 이름은 저는 좀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 저희가 사건 마당에 유언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제대로 된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름은 뭐 아오라든가 별명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서초동 어디까지 내가 서초동 살고 있는 홍길동 이렇게 해서 쓴다고 하면 그거 유언장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공통적인 게 특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소 말씀하신 거라서 서초동 장동건이라고 썼는데 예를 네. 들어서, 근데 서초동이 장동건이 한 사람이랑 보장이 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초동 1-1번지에 장동건 하면 그건 딱 특정이 되지 정확한 않습니까? 특정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꼭 이름이 아니고 주소도 주민등록장의 주소가 아니라 예. 평소에 살던 주소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거기는 누가 산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이 되면 돼서, 그래서 이제 주소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꼭 법적으로 정해진 거가 아니더라도 아, 이 쓴 사람이 누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데 지금 두 번째 질문 보면
그 유언장의 그 아우라는 것이 아버님의 아우를 자기 차남밖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좀 증인들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네.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면 절차가 있습니다. 막 되는 게 아니고 그 자필 유언장을 가지고 법원에 검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검인 절차는 뭐냐면 이 유언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예요. 법원에서는 상속인들을 다 불러요. 이 사건 같으면 형이랑 막내 동생이 갈 겁니다.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맞는 거 같냐 하면 분명히 아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면 검인 절차에서 통과가 안 되면 네네. 이 형이나 막내 여동생 같은 경우는 유언 무효에 의한 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소송이 걸려온다면 아호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그러네요. 이 차남 입장에서는 데리고 와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호를 본인이 짓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누군가 지어주는 이제 사람이 지어주는 있어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화센터에 그 서예 가르친 분이 아우를 지어줄 수 있었겠죠. 그렇기도 할 거고요. 서예에 심취하셨다면 본인이 생전에 남긴 작품에 다 그 목이라고 써놓으셨을 거예요. 작품에 집에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아마. 수 있겠군요. 그런 것도 작품에 이제 써놨을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증거로 낸다고 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필 유언장에 아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의 효력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몰라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